혹시 오늘도 사료 한 그릇 뚝딱 비웠네? 예쁘다고 칭찬 한마디로 그냥 지나치진 않으셨나요? 사실 강아지 밥 주기는 단순히 그릇을 채워주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고 해왔던 사소한 습관 하나가 아이 몸속에서는 조용히 건강을 망가뜨리는 위험 신호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면 아이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외로 정말 많은 보호자분들이 놓치고 계신 강아지 밥 주기 실수 10가지에 대해 수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책 전에 밥을 주는 행동. 의외로 많은 분들이 든든하게 먹여서 나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밥은 나중에 산책을 먼저 다녀오세요. 산책을 나가기 전에 밥을 먹고 배가 가득 찬 상태에서 신나게 움직이면 위가 뒤틀리는 위확장 염전이라는 응급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몇 분만 해도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형견 아이들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사람도 밥을 먹고 갑자기 뛰면 옆구리가 당기고 아프듯이 강아지에겐 그게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불편한 티를 내지 못하고 그저 보호자님과 나가는 게 좋아 꼬리를 흔들죠. 만약 이미 밥을 먹었다면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은 충분히 소화할 시간을 주세요. 아이가 나가자고 보채더라도 조금만 쉬었다 가자, 이게 널 위한 거야 라고 기다려주는 게 진짜 건강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과식시키는 행동. 딱 하나만 더 라고 주는 그 마음이 사실 아이의 관절과 심장, 그리고 췌장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아지에게 비만은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에 부담을 주는 위험 신호예요. 아이들은 간식을 받을 때마다 우와, 나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지을 거예요. 그 순수한 기쁨을 보면 자꾸만 손이 가는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건강을 위해 참아주는 것이기도 해요. 간식은 하루 전체 칼로리의 10%를 절대 넘지 않게 조절해주세요. 맛있는 음식 대신 따뜻한 손길과 힘찬 놀이로 사랑을 표현해주는 것, 그게 바로 아이와 오래 건강하게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사료 성분표를 전혀 확인하지 않는 행동. 보통 유명하니까 혹은 광고에서 좋다고 하니까 믿고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 아이가 매일 먹는 밥이 정확히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는 것은 보호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아이들은 주는 대로 먹으면서 이렇게 믿고 있을 거예요. 너무 꿀맛이야. 엄마가 주는 거니까 안전한 밥일 거야. 하지만 그 안에는 아이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이나 영양가 없는 저급 원료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료를 고를 때 앞면의 예쁜 디자인보다 뒷면의 성분표를 먼저 봐주세요. 제일 앞에 적힌 주원료가 명확한 고기인지 불필요한 첨가물은 없는지 10초만 확인해보세요. 그 10초의 관심이 아이의 피부병과 눈물 그리고 장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이에 맞게 사료를 바꾸지 않는 행동. 우리 아이의 나이는 변했는데 사료는 예전 그대로 주고 계시진 않나요? 강아지도 생애 주기마다 꼭 필요한 영양소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겐 뼈와 근육을 만들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하고 나이가 든 아이들에겐 소화가 편하면서도 몸에 부담이 덜 가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맞지 않는 사료를 계속 주면 아이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엄마, 나 더 튼튼하게 커야 하는데 배가 계속 고파요. 혹은 예전처럼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너무 묵직하고 불편해요. 보통 몸집의 80% 정도가 컸을 땐 성견용으로, 그리고 7살 이후부터는 노령견 전용식으로 천천히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아이의 나이에 딱 맞는 영양소를 챙겨주는 것, 그게 아이를 오래 건강하게 지켜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너무 빨리 먹게 두는 행동. 사료가 그릇에 놓이자마자 순식간에 다 삼켜버리는 아이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음식이랑 같이 공기도 한꺼번에 들이마셔서 속이 더부룩해지고 구토나 복부팽만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빨리 먹는 아이들의 속마음은 아마 이럴 거예요. 누가 뺏어갈까봐 불안해. 빨리 먹어야 해. 이건 야생에서 살아오던 본능이 아직 남아있어서 생기는 반응입니다. 지금은 안전한 집에 살고 있는데도 그 불안감이 습관처럼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이 잘못이 아니라 보호자가 도와줘야 하는 문제예요. 사료를 한 곳에 몰아주지 말고 슬로우 식기 또는 노즈워크 장난감에 담아서 천천히 먹도록 해보세요. 놀면서 먹게 해주면 소화도 더 잘 되고 식사 시간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여섯 번째, 하루 한 끼만 주는 행동.
아직도 하루에 한 번만 밥을 주고 계신 보호자님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아이의 위에 큰 부담을 줘요.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오면 위는 힘들어하고 그 다음엔 오랫동안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서 속이 텅 빈 채로 위산만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아침마다 노란토를 하거나 밤에 괜히 뒤척이면서 잠을 설치기도 해요. 이건 아픈 게 아니라 배가 너무 고파서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긴 밤을 혼자 버티는 아이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자겠어. 강아지는 배가 고프다고 말을 할 수 없어요. 다행히 해결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주고 있는 양을 그대로 두고 아침과 저녁 최소 2번으로만 나눠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위 부담이 확 줄어들고 공복 때문에 생기던 문제들도 많이 사라집니다. 밥을 주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너는 내 소중한 가족이야 라고 하루에 2번 다정하게 확인시켜주는 시간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주세요. 7번째, 항상 똑같은 그릇에 주는 행동. 강아지는 원래 냄새를 맡고 찾고 고민하면서 먹이를 얻는 과정을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매일 같은 자리, 같은 그릇에만 밥이 나오면 아이들은 머리와 코를 쓸 기회를 잃고 식사가 점점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지루해진 아이는 속으로 이렇게 느낄지도 몰라요. 오늘도 저 그릇이네, 맛은 있는데 너무 심심해. 이런 지루함이 쌓이면 괜히 가구를 씻거나 이유 없이 짖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밥을 주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수건에 숨기거나 종이컵 탑을 쌓아서 주면 좋습니다. 냄새를 맡고 찾는 과정 자체가 아이에겐 놀이가 되고 두뇌 자극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8번째, 밥 시간을 너무 들쭉날쭉하게 주는 행동. 오늘은 7시에 밥을 주고 내일은 10시, 보호자님 일정에 따라 밥 시간이 계속 바뀌면 우리 아이들의 몸은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강아지는 시계를 볼 줄 모르지만 보호자님의 생활 리듬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소한 기다림이 아이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되고 위산 분비가 흐트러지면서 소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정각은 아니어도 최대한 비슷한 시간대에 급여해주세요. 그 작은 약속 하나가 아이의 몸과 마음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9번째, 오로지 사료만 고집해서 먹이는 행동. 물론 좋은 사료에는 영양이 가득하지만 가끔은 신선한 닭가슴살이나 고구마, 아삭한 채소를 곁들여주는 것이 아이의 활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똑같은 건조한 알갱이만 먹는 아이들은 보호자님의 식탁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엄마 아빠가 먹는 건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나도 가끔은 저렇게 신선하고 촉촉한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사료에 삶은 닭가슴살이나 고구마, 당근을 조금씩 얹어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조금씩 섞어주는 것만으로도 장 건강, 피부, 에너지 레벨이 훨씬 좋아집니다. 보호자님이 직접 고르고 준비한 건강한 재료 한 입은 아이에게 영양제보다 더 큰 즐거움과 사랑으로 전달될 거예요. 10번째, 사료를 불려주지 않는 행동. 기력이 약해진 노령견에게 여전히 딱딱한 사료만 주고 계시진 않나요? 아이들도 나이가 들면 치아가 약해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물 마시는 양까지 줄어들어서 수분 부족 상태가 되기 쉬워요. 딱딱한 사료를 앞에 둔 아이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이건 씹기도 너무 힘들어. 배는 고픈데 먹고 나면 속도 불편하고 목이 말라. 이럴 땐 따뜻한 물이나 강아지용 무염 육수를 사료에 살짝 부어 부드럽게 불려주세요. 사료 향도 살아나고 식사하면서 수분까지 함께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배려 하나가 노년기의 아이를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매 순간 보호자의 선택을 믿고 따릅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는 길은 올바른 지식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 아이의 수명은 더 길어지고 함께하는 시간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반려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견생시대 화이팅!